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선생님 녹화하는 건 좀 오랜만이거든요. 선생님 지금 오늘이 10월 6일이에요. 10월 6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지나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지금 이걸 듣고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추석 잘 보내고 선생님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도 바뀌었어요. 역사 이야기도.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고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조선,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나라죠? 조선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고려 말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책은요, 55쪽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그랬듯이 공책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고려 말 상황입니다. 고려 말 상황. 자, 고려 말에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항상 그랬듯이 한반도 지도를 하나 그려주고요. 요걸 고려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가 멸망을 하려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터지죠. 고려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도 안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우선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안에서는 당시 원나라가 간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원나라의 등을 업고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고려 정권을 좌지우지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권문 세족이라고 해요. 이 권문세족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백성들이 아주 힘들어하죠. 자, 백성들, 힘들어하는 백성들 하나 그려줄까요?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항상 그랬듯이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 모습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힘들어 보이나요? 짜증나 보여요? 자, 화났다 이런 표시까지도 한번 해주고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안쪽에서만 일이 심각했던 게 아니라 바깥쪽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어요. 권문세족들이 막 백성들을 괴롭히는 와중에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는 도둑들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본 도적들, 외구의 침입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진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요. 자, 외구 도둑들 또 하나 그려줄까요? 별걸 그려주고요. 도둑들이니까 인상 더럽게. 인상 더러워 보이죠? 안 더러워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은 더 더럽게 그리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칼도 이렇게. 아우, 못 그렸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선생님보다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아, 오랜만에 그리려니까 힘드네, 이것도.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심각해지니까 이에 대항해서 나온 새로운 세력들이 있어요. 자, 권문세족의 횡포에 맞서서 나온 세력과 그 다음에 홍건적 왜구에 맞서서 이 사람들과 전투를 하면서 성장한 세력이 있는데 그 두 세력이 어디냐면 바로 신진사대부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들이에요. 신흥, 무인 세력. 자,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은 힘을 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문세족도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홍건적 왜구도 물리쳐야 돼. 그리고 고려를 어떻게든 개혁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들이 서로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뭉치게 돼요. 자, 이 세력 두 개를 한번 묶어줍시다. 이렇게 힘을 합쳤다고 묶어주고요. 자, 이 세력들이 뭐 하고 싶어 했다고? 맞아요. 개혁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여기다가 써주자고요. 개혁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강조하자. 강조. 자, 개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해서 펜을 이걸로 한번 선택해 볼까? 개혁. 자, 고려를 뜯어 고치자. 그리고 고려 백성들, 우리나라 백성들 더 잘 살게 하자고 하면서 뭉쳤던 두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자, 이 신흥 무인 세력 중에 먼저 두각을 드러내면서 되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또 존경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이성계라는 사람이야.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가 벌벌 떨 정도로 엄청난 전쟁의 신이었어요. 한 번 전쟁을 하면 절대 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전쟁의 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자, 이성계 하나 그려주죠. 자, 갑옷이니까. 선생님 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유엔 골무냐고 막 이러는데 골무 아니에요. 골무 아니고 그림 실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데 갑옷 투구예요. 이렇게 하면 좀 투구 같죠? 하고 색깔 좀 입히고 하면 대충 투구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멋있게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멋있는 사람의 모습을, 왜 이렇게 눈이 삐뚤어졌을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갑옷도 입혀주고, 갑옷도 입혀주자고요. 이렇게. 가장 멋있는 장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성계예요. 이성계. 신흥무인 세력 중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이성계가 있었는데, 이 이성계가 고려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어떻게 잡게 되냐면 당시 이 신흥무인 세력 중에 이성계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영 장군이에요. 맞아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그 최영 장군. 최영 장군이 고려의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당시 명나라가 원나라를 이제 서서히 멸망시키면서 들어선 중국 나라거든요. 명나라가 고려 북쪽 땅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최영 장군이 이성계한테 너 명나라를 쳐들어가서 요동을 정벌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계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인 거야. 요동 정벌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군대를 쭉 끌고 가다가 어디서 회군을 하냐면 위화도라는 곳에서 회군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던 군대를 확 돌려서 어디로 오냐면 개경으로 와.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에요. 써줍시다.
위화도 회군. 자, 중국을 치라고 했더니 이게 반대로 돌아가지고 개경을 쳤어. 그러니까 최영 장군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성계는 이때 이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개경을 장악하면서 고려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성계가 이렇게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난 뒤에 여러 제도를 이렇게 고치면서 사회를 개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가 두 갈래로 갈라져요. 원래는 신흥부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는 한 편이었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난 뒤에 권력을 잡고 난 뒤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냐?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자, 하나는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하자. 는 정몽주가 이끄는 고려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파가 있었어요. 자, 그거를 한번 정리하죠. 고려 개혁. 자, 개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개혁하자? 고려라는 나라는 놔두고 개혁하자. 정몽주를 하나 그려줍시다. 관모예요, 이건. 이렇게 관모도 씌워주고. 선생님반 친구들은 이것도 무슨 토끼 머리 같다고 막 이러는데, 토끼 머리 아니야. 관모야. 관에 들어가는 모자. 정몽주는 당대의 천재였어요. 천재 유학자였고, 장원급제를 해서 고려 조정으로 들어온 뒤에는 아주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고려에서 활약한 명재상이자 신하입니다. 이 사람에 비해서 고려 개혁은 안 돼. 고려는 이제 썩었어. 고려 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역성혁명파가 있었어요. 자, 역성혁명이란 건 뭐냐면 왕건 이후로 왕씨가 대대로 고려의 왕을 했었는데 이제 왕씨를 갈고 새로운 성이 나라를 만들자. 이게 역성. 그러니까 성을 바꾸자라는 혁명이거든요. 자, 이 혁명의 주축이 됐던 사람은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정도전도 하나 그려주죠. 자, 이렇게 수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복도 그렸어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이 사람 누구라고요? 고려는 유지하면서 개혁하자. 정몽주. 자, 고려는 이미 글렀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정도전. 자, 이성계는 누구와 편을 먹었을까요? 당연히 정도전과 편을 먹었겠죠. 자기가 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려를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성계와 정도전이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주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몽주와 그 다음에 이성계, 정도전이 아주 극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정몽주를 굉장히 뭐랄까 존경했어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꼭 만들고 싶어 했어. 그런데 정몽주 입장에서는 이성계, 정도전과는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립을 한 거였고 정몽주 입장에서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성계가 나를 죽이지는 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성계가 원체 정몽주를 존중했던 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고려의 대학자였고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저 세력이 나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있어요. 이방원이 아무래도 저 정몽주를 살려두면 자기 아버지가 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이방원,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철퇴로 내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정몽주를 그 선주교에서 죽여버려요. 자, 좀 무섭지만 이렇게 철퇴를 하나 그랬죠. 이 철퇴로 고려 개성 한복판에 있는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내려 찍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죠. 이성계는 사실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아들내미가 정몽주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거든. 그런데 이방원이 아버님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해서 이성계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네가 내 허락도 없이 왜 감히 정몽주를 죽이느냐 막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이방원이 아주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정도전도 사실은 좀 깜짝 놀랐다고 하지. 그만큼 이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야심이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든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다만 정몽주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좀 인심을 잃었고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많은 형제들과 다툼 속에서 왕위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조선 제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에요. 태종 이방원.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있고 가장 훌륭한 건 무엇이다? 아들이 세종이라는 거. 세종대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방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정몽주와 이성계 정도전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은 어느 쪽이다? 바로 이성계 쪽이죠. 그냥 선주교에서 때려 죽이면서 게임이 끝난 거야 사실은. 정몽주가 죽으면서 게임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자,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나라의 이름이 뭐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지금 배운 조선이에요. 조선.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이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조선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써주자고요. 그리고 강조 효과도 좀 넣어줄까요? 좋아요. 강조 효과도. 자, 조선이 만들어집니다. 보죠. 조선 세운 왕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조선의 왕 누군가요? 누굴까요? 대답했어요? 그쵸. 이성계가 당연히 왕이 됐겠죠. 태조 이성계예요. 자, 태조 이성계 하나 그려주죠. 곤룡포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사대건모도 씌워주겠습니다. 이건 익선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 왕이 됐으니까 좀 더 멋있게
멋있나요? 아까보다는 조금 눈이 덜 삐뚤어져서 멋있어졌죠? 왕이 되니까 더 멋있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없던 귀도 그려주겠습니다. 귀. 조선 태조 이성계. 자, 이성계가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도 옮겼어요. 오늘은 수도까지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수도를 옮겼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한반도 지도 하나 그려주죠.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냐? 여기 개경에서 여기 서울로 옮겼어요. 개경에서 서울로 옮겼어. 요것도 같이 정리해 주죠. 검은색으로. 자, 고려 수도인 개경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이에요. 지금의 서울. 그래서 이 이후로 서울이 500년간 우리나라 수도가 됐고 여전히 지금도 서울특별시로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죠.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도 옮기고 난 뒤부터는 나중에 같이 더 정리를 하자고요. 알겠죠? 정리하고 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사회책 한번 쭉 다시 읽어보면서 조선의 건국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또 조선을 건국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왜 조선은 한양을 수도로 삼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교과서도 더 정리해 줄게요.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